근데 별로 그렇게 크게 헤어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예, 왜 그 안에서 그렇습니까? 약간 늪에서 머드 마사지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밑에 예,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지금 당내 주류 분들은 이 남국의 늪을 벗어날 생각은 없어 보이고 그 늪 머드 안에 마사지? 있는 머드 마사지를 계속 즐기시면서 지지층 결집의 재미를 보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머드 실제로 지지율도 조금 올랐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위기 상황에서 집결된 지지층 결집이라고 봅니다. 문자가 많이 오진 않는데요. 예, 댓글이나 이런 것에 욕을 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예 공론장을 떠나라라는 식의 어떤 말씀을 하세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 의견을 비판하거나 혹은 아니면 반박하는 거 무엇이든 그게 숫자가 얼마든 상관없지만 예를 들면 욕설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저희를 옹호한 기자들에게도 성희롱까지 댓글로 하신다고 그래요? 해요. 제가 거기까지 듣고 이게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의 쟁점 있는 이슈들을 패널들의 직감으로 풀어보는 시간 한판 직감 시간인데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먼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도봉구 아나운스타 도나스 김재소입니다. 도나스. 예, 도나스. 자, 그리고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저는 전세사기 고충센터 센터장으로 오늘도 그 일 하고 왔습니다. 권지웅이라고 합니다. 예, 전세사기 민주당에서 또 대책 논의하고 계시고요. 자, 일단은 민주당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 후폭풍 물론 탈당했지만 자,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오늘 조국의 강보다 더 심각한 남국의 늪에 빠졌다 라면서 이제 강성 팬덤과 이제 결별해야 된다, 단절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도 했는데 그 첫 번째 직감 주제는요. 남국의 늪에 빠진 민주당 헤어날 수 있을까라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이 이슈는 누구부터 해주실까요? 그래도 김재섭 당협위원장부터 남의 당 일이니까. 근데 별로 그렇게 크게 헤어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예, 왜 그 안에서 그렇습니까? 약간 늪에서 머드 마사지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밑에 예, 별로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민주당 보입니다. 입장 굉장히 서운할 말씀입니다. 일단 왜 아니, 머드 근데 마사지만 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그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분들이 대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똑같이 날선 비판을 하셨던 분들, 뭐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박용진 의원 이렇게 그 전에 당 지도부나 당 소위 말하는 친명계 인사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던 분들이 대개는 김남국 의원도 같이 비판을 하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를 결사옹위했던 분들이 김남국 의원도 비슷하게 결사옹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철험의 의원 뭐 그렇죠. 거의 결이 비슷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지금 당내 주류 분들은 이 남국의 늪을 벗어날 생각은 없어 보이고 그 늪 머드 안에 마사지? 있는 머드 마사지를 계속 즐기시면서 지지층 결집의 재미를 보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실제로 지지율도 조금 올랐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위기 상황에서 집결된 지지층 결집이라고 봅니다. 예, 자, 또 민주당의 현재 혁신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입장을 들으셨는데, 자, 우리 권지웅 전 비대위원 어떻게 듣고 계세요? 저는 저희 이제 많은 민주당 구성원들이 예. 소위 뭐 남국의 늪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처음에 이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있었을 때 네. 국회의원도 코인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의 좀 분위기가 있었어요. 초반에 아주 네, 초반에. 근데 이제 빈도라든지 아니면 금액의 크기라든지 시기라든지. 아니면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는 빠르게 그런 입장들이 철회되었습니다. 당내에서. 그리고 쇄신 의총을 하고 나서는 한 3일 있다가 민주당이 직접 이제 윤리위에 제소를 했어요. 예. 이건 명확한 시그널이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상조사를 하다가 탈당하니까 윤리위에 제소해서 나머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 쇄신 의총에서도 사실 친명계가 아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낙연계 쪽에 사람들이 발언을 많이 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절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김남국 의원을 봐주기 혹은 옹호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세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동을 보더라도 그렇고 말을 보더라도 지금 김남국 의원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반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김재섭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근거는 몇몇 의원님들이 김남국 의원
의원을 옹호하고 있어요. 매우 공개적인 방식으로. 저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리야.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제 뭐 보답할 거나 아니면 고생했던 걸 알아준다 하더라도 예. 이거는 민주당이 이것을 용인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우리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그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끼리 함께 또 모여서 성명도 발표하시고 그렇죠. 또 제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당시에 저희가 보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사퇴해야 될 사퇴해야 된다. 사안이다. 의원 이렇게, 사퇴해야 된다 네. 말씀하셨는데 강성 지지자들이 또 우리 권지웅 비대위원에게 문자나 혹은 어떤 비판 뭐 이런 거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 문자가 많이 오진 않는데요. 예. 댓글이나 이런 것에 욕을 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예 공론장을 떠나라라는 식의 어떤 말씀을 하세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 의견을 비판하거나 혹은 아니면 반박하는 거 무엇이든 그게 숫자가 얼마든 상관없지만 예를 들면 욕설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저희를 옹호한 기자들에게도 성희롱까지 댓글로 하신다고 그래요? 해요. 제가 거기까지 듣고 이게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그러니까 공론장에서 다른 의견을 내려고 하면 상당한 투사가 되어야만 공론장에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모든 걸 각오하고 나와야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죠. 된다. 사실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저를 향한 공격,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의 공격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공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장유민 변호사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민주당이 완전히 위기. 동의를 하고요. 네.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의 늪에 빠져서 민주당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류 의견은 김남국 의원이 지금 여러 혐의를 받고 있어요. 압수수색 영장에도 죄명이 지금까지는 혐의명이죠. 명시적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범죄 수익 은닉의 혐의가 있는지, 조세 포탈 이 부분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초기에 물론 두둔했던 흐름이 아주 없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완전히 달라졌고 본인이 자초해서 꾸려줬던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탈당에 대해서도 그걸 적시에 어떤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하면서 했다라면 뭔가 정치적 미래에 도약을 그러니까 좀 전제를 깔 수는 있었을 거예요. 지금 복당 자체가 불가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예. 시점도 놓쳤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여러 면에서의 실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둔하는 소수의 의원들이 있죠. 그런데 저도 이제 기자를 짧게 10년. 해봤지만 항상 반대되는 목소리가 A와 B가 있으면 예. B가 훨씬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는 반대 의견도 실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명분 때문에 예. 사실상 같은 무게감으로 다뤄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나오는 쓴소리와 이를테면 뭐 철험회 소속의 일부 의원들의 발언 동등하게 다뤄지는 것처럼 과대대표되고 국민들 있다. 그거는 사실 과다 표집되고 있는 것이고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혁 비대위원도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자 남국에 늪에 빠진 민주당 헤어나올 수 있을 것이냐. 아니 그걸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아까 없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예. 그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결과? 수사의 결과? 아니 그 김남국 그 의원이 했던 행위에 정확한 내용이 뭔지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늪인지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만약에 본인이 주장한 대로 아무런 혐의가 없다. 내가 잘못한 건 그냥 상임위에서 그 거래를 한 것뿐이다. 라면 뭐 윤리위에서 뭐 어떤 처벌을 받는 거 수준으로 끝나겠지요. 예. 그리고 뭐 또 그렇게 되면 당장에 여기저기서 봐라 억울하지 않느냐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까지 공격을 했느냐라면서 예. 반격이 들어올 거고요. 예. 근데 만약에 그 내용이 과연 그 자금의 출처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또 그것이 뭐 혹시라도 정치자금법이라든가 혹은 뭐 뇌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과 관계된 것이 있는지 이런 여부가 확인이 되고 나면 그다음은 또 그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혹시 뭐 대선 자금 일부가 글로 간 거 아니야? 아니면 그 돈으로 무슨 세탁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쪽으로 어떻게 튈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지금 늪에 빠져 있느냐 빠져서 나올 수 없느냐는 건 그냥 표피적인 얘기고요. 진상이 먼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의 늪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판결이 다 나와서 부인이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따님에 대해서도 이게 다 위조다 해서 판결이 나왔는데 사과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국민에게 얘기하셨습니까? 계속 그 책 그 세일하러 돌아다니면서 따님하고 같이 뭐 얘기하고 뭐 출마설도 나오고 기소가 돼도 출마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이게 무슨 정리입니까? 뭐 예. 제가 보기에는 다시 뭐 김남국 의원 얘기를 가보면 이제 김남국 의원에게 쏟아진 의혹 자체가 또 이제 이재명 대표에까지 여당 행국이 넓혀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이를테면 불법 정치자금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지난 19일 또 하태경 의원이 또 문제를 제기해서 의원실로 들어온 제보를 하면서 36억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로 교환하면서 일명 작전 세력에게 20% 수수료를 주고 약 30억 원을 현금화한 정황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법 자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권지웅 전 비대위원. 저는 관련한 이야기 사실 거의 듣지 못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당 내에서도 거기까지 확인하기는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진상조사를 통해서 받은 정보도 사실은 불충분했고 아하. 그래서 저는 이거는 수사기관이 좀 잘 밝혀줬으면 좋겠다 생각이고요. 그 남국의 늪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예. 이것에 대한 책임 주체는 김남국 의원이 아니라 예.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의 강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 어떤 표창장을 위조했던 행위라기보다 그런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옹호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잘못한 게 있죠. 근데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은 예. 이것을 옹호하는 민주당이 될 거냐? 아닐 거냐의 부분이라 이 부분은 사실은 진상이 규명되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예. 상임위에서 거래를 했고 예. 그것을 옹호하는 민주당이 될 거냐 아닐 거냐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충분합니까? 민주당의 그 작업이?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좀 동의되는 부분은 예.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해서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리위에 회부된 사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박안주 의원의 성비 사건으로 윤리위에 제소했지만 결론을 안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징계를 안 한 것과 같죠. 박덕금 국민의힘 의원도 이해충돌 관련해서 윤리위에 제소됐고 자문위에서는 제명 의견을 냈지만 예.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김남국 의원의 징계가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이 봐준 꼴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남국의 늪에 빠진 거고 빠진 것이죠. 그게 아니라 저희가 잘 이것을 반성하면 저는 그걸 벗어나는 그 것 과정 같아요. 중에 있다는 김재섭 위원장. 그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먼저 따져보자면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재명 코인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로만 보자면 김남국 의원과의 연계를 찾아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객관적으로는. 그러니까 뚜렷하게 인과관계가 있거나 뭐 연루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김남국 의원이 그 벌어들인 돈을 이재명 대표와 나눌 만큼의 미덕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네, 김남국 의원은 보면 목숨 걸고 배팅하시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그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걸고 배팅을 하시는 분인데 거기서 나온 수익을 이재명 대표와 공유한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재명 대표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냉철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예. 김남국 의원은 아마 본인만을 이재명 위한 대표랑 투자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나누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장 변호사. 예, 이 정치자금법 얘기가 왜 나오냐면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의원실로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김남국 의원이 본인은 위믹스 코인이 좀 안정적이어서 아주 건실한 게임 업체가 발행한 코인이어서 예. 51만 개를 보유했다라고 했습니다. 거의 10억 원을 넣었었다는 예. 건데 그걸 어느 시점에 클레이페이라는 것으로 교환을 해요. 신생 코인이죠. 신생 코인이고요. 이른바 위믹스 코인보다는 훨씬 위험도가 높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그 당시에 클레이페이에 작전 세력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한다.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실제로는 거래소에서 현금화하고 본인들이 먹을 수수료만 빼고 이걸 현금으로 뒤로 줬다라고 소문이 무성하다. 그러니 현금화해서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정치권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도 추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김재석 의원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지금은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완전 정황, 주장, 제보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코인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작전 세력한테 당했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고 김남국 의원이 아니면은 뭐 자금 세탁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정치 공세에 불과해 보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이제 김남국 의원 의혹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랄까요, 일명 질서 있는 퇴진을 앞당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 우리 권지영 전 비대위원. 곤란한데요. 예. 저는 말 잘해야 돼요. 네. 징계가 음. 만약에 이전에 징계 윤리위에 회부됐던 것처럼 예. 개시되지 않고 음. 사실상 여기에 회부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전 음. 지도부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예. 자문위의 의견을 듣고 적절한 시기에 징계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예. 되려 지도부의 리더십에 힘이 실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서 있는 퇴진이 그 김남국 의원 자체 때문이 아니라 예. 오히려 그러니까 김남국 사태를 대하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 때문에 오히려 퇴진 압박이 추후로는 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민주당의 여러 가지 악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이런 돈 관련된 문제, 처음에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예. 이재명 대표 강단 있게 이거 처리 못하네, 본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예. 그 이후에 돈봉투 사건 관련돼서도 송영길 대표나 나머지 돈봉투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자진 탈당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말 그대로 손 안 대고 코를 푸른 셈이 된 거예요. 본인이 정치적 부담을 하나도 지지 않으면서 그분들이 민주당 바깥으로 떠나줬잖아요.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유야무야 결단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이 탈당해주면서 이재명 대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윤리 제소는 워낙 의총에서 나왔던 얘기니까 마지못해 하신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뒤돌아봤을 때 민주당에서 나왔던 부패 혐의 내지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예. 이재명 대표가 무슨 대응을 하셨나요? 아무런 대응을 안 하신 거예요. 다 알아서 자진 탈당하시고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그 이재명 대표가 메시지를 주지 않았을까요? 그 아무런 알아서 대응. 나가시라고요? 예. 근데 그게 만약에 본인 이재명 대표와 그 탈당하신 분들 간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예. 국민들이 공식적으로 보시기에 이재명 없다. 대표는 대표로서 아무런 없다. 결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장 그럼 본인이 변호사님. 말하는 어떤 강단 있는 리더십이 전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내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것도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윤리위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또 제소를 했습니다. 그 예. 역시도 이재명 대표의 허락이 있어야만 하는 행위여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면에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당연히 윤리제소가 들어갔었는데 다음날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윤리제소가 빠졌다 그러면 그 역시도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부분 관련해서는 박강호 원내대표가 어쨌든 최종 문안을 만들었을 거잖아요. 예. 그리고 당연히 지도부랑 협의는 저는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하면 지금 김재섭 위원장님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후에 실제로 행동으로서 윤리위에 제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양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1년도 안 남았어요. 여기 계신 분도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계시는데 총선을 앞두고. 그래서 여야 모두 이제 혁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른바 여당에서는 윤핵관 불출마론을 먼저 던지면서 혁신을 해야 된다. 또 야당에서는 이재명 사퇴론 혹은 또 공천 개혁을 선명하게 내세워서 이제 빨리 개혁해야 된다 해서 양당이 과연 혁신 경쟁 붙게 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누가 먼저 빨리 해야 되나 아직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뭐 아직까지 얘기 나온 거는 뭐 뚜렷하게는 없는 것 같은데 예. 공천 때 거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고 국민들의 비판이 많았던 분들이 컷오프되고 예. 새로운 인사들, 그다음에 좀 중도 지향적인 인사들이 되고 또 공천이 되고 이것이 말하자면 성공 공식인데 예. 공식은 공식대로 안 되니까 공식이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을 것이고 예. 어느 정당이 더 절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윤핵관 중에 불출마 선언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윤한홍. 뭐 그분들 가운데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없습니까? 적어도 뭐 불출마하시는 분이 한두 분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최소. 저는 이제 그 생각은 김정혁 있습니다. 비대위원님. 한두 분 정도 있을 수 있다. 네, 자, 있을 김정혁 수도 비대위원님. 아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그냥 다 풍문이고 뜬소문이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뭐 전혀 알 수 없는 거고요. 앞으로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양당이 서로 이제 마주보는 거울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뭐 엄청나게 망가져 버린다. 그럼 뭐 나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아, 민주당이 우리 쪽에서는 아무도 아마 이렇게 잘 되는데 뭐 왜 나가겠어? 민주당 덕분에 거꾸로 뭐 민주당이 굉장히 잘 된다. 그러면 그 양쪽 당에서 서로 뭐 이렇게 절박함이 있어갖고 총선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되는데 국민적 여론이 나쁘다. 그러면 뭐 지금 김재섭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어떤 분이 또 뭐 결단을 할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워낙 지금 한참 지나야 될 얘기들이고 그래서 그냥 지금 얘기하는 건 호사가들의 얘기에 불과한 것이다. 김재섭 위원장이 윤핵관 한두 명 불출마 선언할 수도 이 얘기도 윤핵관 입장에서는 역정보를 흘렸다. 반윤핵관에서 흘리는 거다. 이렇게 반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차원은 굉장히 원론적인 차원인데 원론적인 차원이다. 왜냐하면 대개 이제 실세들 가운데서 뭐 다선 의원들 늘 보수정당 역사에서 그랬잖아요. 이런 분들 몇 분이 상징적으로라도 불출마를 하거나 내지는 컷오프가 되면서 그때부터 쇄신의 바람이 많이 불었고 그 총선에서 이겼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비대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는 워낙 먼 얘기라서 어느 쪽이 절박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내용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이제 민주당의 어떤 개혁 문제 얘기할 때 이 강성 팬덤과의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팬카페 이장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고요. 제명인의 마을. 이제 팬카페 이장 사퇴가 있으면 일축하고 과연 그럼 이게 어떤 당 쇄신 칼자를 본인이 쥐겠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냐 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권지웅 비대위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원칙적으로는 당 대표가 당원과 소통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 자체가 좀 웃긴 일입니다. 제명이나 마을 팬카페도 근데 포함해서 좀 이면적으로 보면 사실은 아까 저희가 좀 서두에 이야기했던 매우 적대적 의견, 그러니까 욕설, 성희롱, 그리고 협박,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또 거기서 생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그 팬카페를 그냥 폐쇄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매우 해서는 안 되는 적대적 행위를 어떻게 조치할 거냐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강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지 않은 채로 그건 뭐 당원들의 의견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행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시나 이재명 대표께서 어떤 큰 결단을 못하는 사람으로 저는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당에서 양당 대표 중에 한 분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 이를테면 김기현 대표라든지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어떤 혁신 공천에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자 김기현 대표 불출마 선언 가능합니까? 본인한테 물어보셔야죠. 저한테 우리 당대표가 아니 지난번에 뭐 그 박찬종 의원 그 박찬종 정고문 만나 뵈니까 그분이 뭐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와 김기현 대표가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뭐 이러면서 그분 또 막 그 특유의 입담 있잖아요. 아 박찬종 그러면 말이야 불출마 선언하고 전국 돌면 말이야 그때 그게 최고의 정치인이 되는 거지 말이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그야말로 우리가 옆에서 뭐 저 사람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전혀 너무 섣부른 얘기고. 진행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정치적 판단, 결단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도나스? 뭐 김기현 대표는 모르겠고요. 이재명 대표는 불출마 하셔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너무 이재명 대표 체제로 못 간다는 게 너무 국민의 중론인 것 같아서 불출마는 좀 다른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은 불출마 하더라도 결국 차기 대선 나오시겠구나. 그러니까 넉넉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출마 가지는 김기현 대표도 불출마하시고 차기 대선 나올 수 있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실제로 직전에 대선에 나오셨고 차기 대선에 나올 걸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불출마의 진정성이라는 게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해요. 권지웅 비대위원. 전 사실 그냥 대표 본인이 출마하고 안 하고로 혁신하고 쇄신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두 당의 혁신이 필요한 정도는 그냥 한두 명 국회의원 더 하고 말고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지지율 해보면
무당층이 제1당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예. 두 당이 아주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아하. 근데 당대표가 불출마하는 것만으로 그 쇄신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웃긴 일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 되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으로 정말로 쇄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혁신이 민주당에서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과거 문재인 대표 시절에 김상곤 혁신이를 꾸렸을 때는 정말로 정권을 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로 혁신을 꾸리는 것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더 필요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혁신위원장 누구를 거론됩니까? 장 변호사님 들으신 거 있으세요? 제가 들은 것은 없고요. 조금 덧붙인 그냥 제 예. 유권자 입장에서는요. 입장에서. 윤핵관 4인방이 만약에 불출마를 한다. 전 감동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집권 여당 세력이고 완전히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또 대선 주자급의 체급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의 쇄신, 민주당을 보고 그때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 국민들이 선택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처음에 7명이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반대로? 그 역시 감동을 주겠으나 사실 그런 거는 과거에 이제 상김 정치 시대에 아 내가 이제 그만두면 분명히 우리 보스께서 나에게 나중에 후한상을 내리시리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예.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연인으로서도 뭐 하나 결단하기가 예. 쉬운가요? 예. 진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윤핵관 4인방이 불출마할 경우에 또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철험의 7인이 불출마할 경우에 감동이 있을 것이다. 서로 덕담을 주고 주셨습니다. 자, 한판 직감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재섭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